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도체. 저는 그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유튜브 차영주 TV 운영하고 있고요. 12월 26일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제 오픈합니다. ISC란 이름으로 오픈을 하고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서 먼저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황하고 종목하고 저는 이제 리포트 읽기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시황, 매일 시황, 종목, 리포트 이거를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업로드 예정이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ISS에서 또 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로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 요즘 또 증시 분위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렇죠. FOMC 이후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살아났죠. 우리나라도 이제 살아났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를 좀 구분해서 먼저 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7종목이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러한 7종목이 지금 2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아마존, 애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각 증권사들의 2024년 전망을 얘기하는데 많은 이제 리포트에서 보면 연속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적 현상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단순하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중심의 흐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뭐 대선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보자. 네. 하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뭐 내년도에 대한 전망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 부분들은 되는데 과연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미국보다. 그런데 이제 3.5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따라가겠느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분위기는 살아있는데 그럼 어느 쪽 분위기가 살아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살아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 상승했던 것들을 이제 넘어서 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주도주들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그 고점을 못 들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로서 플러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주요 특히 이제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특별히 악재가 있느냐? 시장에 별로 특별히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웬만큼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양도세 완화도 이제 넘어갔고 공매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지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공매도 이슈를 좀 얘기해 주셔서 예. 그 2차 전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예. 2차 전지 그래도 조금씩 우상향은 하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좀 보면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 같은 경우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가는데 이제 그것들이 상장된 이후에 일정 기간 올랐죠. 지금 이제 시장의 특징은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여기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규 상장과 더불어서 지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올라가는 측면이지 펀드멘탈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보자. 2차전지가 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수급 논리다. 네. 그래야만 이것을 오롯이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나머지 2차전지들을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잦았는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면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뚝 떨어질 수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는 상황.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2차 전지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께서 증시에 이제 긍정적인 노력들을 하신 게 있어요. 무슨 노력이냐면 이제 공매도 금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완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고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두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가 되면 2차 전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도식적인 생각들과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냐? 그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소식에서 옆으로 기고 있다? 이 소식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는 오히려 하향될 가능성이 있지 않아? 이게 제 논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떨어져야 된다라는 제가 지금 여기서 펀드멘탈을 얘기하거나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으로 보면 지금 강한 요소들이 이런 긍정적인 걸 모아서 이 정도라면 이게 사라질 때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밸류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고 차트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지만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 주식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만의 논리를 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또 삼성전자 흐름은 네.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좀 두고 봤을 때는 앞으로 2024년에는 좀 반도체가 더 좀 더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총 2위가 바뀐 사건이 하나의 이제 드라마틱한 사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LG엔솔이 시총 2위로 오면서 네.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상승폭이 더 컸죠. 네. 근데 이제 연말이 돼서 이제 SK하이닉스와 LG엔솔이 2위 자리가 또 바뀌었죠. 네. 그것만 놓고 본다라면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는 좀 논외로 칠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과 달려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수급 논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제껴놓고 SK하이닉스와 LG엔솔을 놓고 좀 보자라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년까지는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들어가는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개발한 AI 칩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결국 HBM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거. 그건 뭐냐? 반도체. 반도체가 HBM만 있느냐? 아니다. 랜드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다양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도체. 저는 그쪽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출연에서도 반도체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반도체는 좀 모아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서서히 움직이지만 SK하이닉스가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들 맞아요. 14만 원대에서 이제 15만 원대를 향해서 가는 모습들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까지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2차 전지는 어떠냐? 2차 전지는 그거보다 다음에 움직여야 될 순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황이 큰 변화가 없고 이제 캐나다도 내연기관차 없앤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35년부터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일부터 천지가 개벽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먼저 보자. 그게 반도체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움직일 건 뭐냐? 2차 전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같이 간다라는 개념은 처음에 시장은 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빨리 가는 놈 있고 좀 천천히 가는 놈 있고 나중에 역전하는 놈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시총 3위를 밀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반도체도 좋다가 2023년 2022년, 2023년 급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네. 재고가 갑자기 쌓이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양한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우리가 그 감산 사이클 얘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뭐 재고가 있다라는 둥, 뭐 리튬 가격이 하향돼 있다라는 둥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김춘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를 보면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려라는 얘기를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정말 수만 번 흔들려야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탄대로를 가는 건 그건 꽃이 아니죠.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저는 시련 기간이 왔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시련을 잘 극복하고 어떠한 기업이 돈을 안 벌고 싶겠습니까? 돈을 잘 벌고 싶고 하는데 당연히 시련은 오죠. 여러분들 살면서 삶에 굴곡이 없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잘 이겨냈을 때 보다 풍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지인분 중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네. 물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이게 좀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 게 이번에 인센티브가 안 나온대요. 그렇죠. 인센티브가 안 나오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년 가면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온 거지 오히려 이제 저점 찍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네. 지금 이제 반대로 그러면 2차전지가 영원히 이제 못 올라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는 거죠. 네. 2차전지도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2023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2022년 하반기 때부터 리튬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었잖아요. 네. 고점 한번 찍었으면 바닥 한번 찍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타짜라는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 선장이 그 돈 잃은 호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올라가면 바닥 찍는 거고 바닥 찍으면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도박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박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일단 조금 하락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괴롭죠. 지금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120만 원대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토막이니까 괴롭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언제 돌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업황 잘 살피시고 오늘 또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8만 전자 샀는데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수익권에 왔다.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딱 그거랑 바로 맞대응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우리가 바로미터가 될 수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네. 내년에도 그 연속적으로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품 논란도 있잖아요. 걔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이익이 꾸준하게 받쳐줄 거고 또 뭐 AI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인공지능이나 이게 받쳐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일단은 이익이 어느 정도는 받쳐진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거품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종목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거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과거 재무제표로 우리가 현재 이익을 좀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 재무제표상의 이익과 실현 이익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본다라는 게 제가 재무제표 투자의 힘에도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무제표의 원형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과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 재무제표를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다르게 봐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무제표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가라든지 광고 선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그 종목을 잘 못 사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보면 네. 뭐 PER이 뭐 200배, 뭐 300배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PBR 뭐 0.2배 막 이런 것들을 사면 주가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식을 저는 살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릴게요. 제 책 재무제표 투자의 힘, 그 다음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요 두 책을 보게 된다라면 그 IT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은 그 두 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빅테크가 잘 가면은 그 테마가 AI 인공지능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저는 거슬 수 없는 테마라고 봐요. 이거는 거의 4차 산업혁명에 저는 비견해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안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보세요. 웅다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한다라는 게 이제 대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안 한다? 그거는
기업이 생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편집 소프트웨어 보면요, 네. 이제 완전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웅달님 네. 처음 할 때 우리가 그 자막 넣으려면 네. 일일이 넣었는데 이제 자막은 많이 시간이 엄청 단축되죠. 엄청 단축됐죠. 조금만 네. 오타만 좀 수정하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인공지능을 가지고 PPT 자료 만들어 보셨나요? 저 그거 만들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글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대학 모임이 하나 있는데 원로부터 이제 하는데 사진 막 찍고 동영상 찍고 그다음에 팜플렛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인공지능이 영화 한 편 찍었어요. 나레이션까지 넣어가지고 사람 손 하나도 안 타고 나레이션까지 다 넣어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그럴 정도. 근데 자 그러면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한정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누구나 돈을 버는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투자는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좋은 예가 바로 그거라고 봐요. 청바지 회사가 돈을 번다. 청바지 회사. 네, 그 청바지 회사가 누구냐? 반도체 회사들이다. 반도체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구장창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결국 청바지 회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 이쪽은 또 하이닉스가 1등이잖아요. 하이닉스가 1등이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따라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뭐 전공정이라든지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조금 넓혀볼게요.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좀 미래적인 부분들이라고 봐요. 지금은 HBM에 저는 집중해도 충분하다. HBM 후공정에만 집중해도 여기서 이게 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손에 잡히는 거. 자, 제 손에 볼펜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는 볼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나올 레이저 볼펜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래엔 레이저 볼펜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손 안에 있는 거가 이게 크면 이게 커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먼저 먹고 그다음에 먹는 건 되지 않아요? 이걸 왜 놓치고 이게 지금 커져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무시하고 더 미래를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시대는 옵니다. 네. 하지만 먼저 HBM으로 다 드시고 나서 그 돈 갖고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진짜 이게 흐름이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 아니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에요. 도대체 자율주행 그러니까 언제 나오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래를 가는 거예요. 미래를 가는데 2000년도 전고체 얘기 나오잖아요. 전고체 얘기 나온 지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전고체가 지금 양산되나요? 안 되죠.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미래는 분명히 돼요. 분명히 되지만 그걸 한다라는 게 제조사에서 라인도 바꿔야 되죠. 성능 테스트 해야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들도 유심히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쪽 HBM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이쪽을 네. 좀 주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네. 그다음에 다음 한 단계씩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고요. 2차 전지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조금 그 사이 좀 쉬었다가 어차피 움츠려야 틀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조급하게 빠르게 가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주식시장에 30년 넘게 있었습니다만 조급한 거나 여러분들 그 당구 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가락에서 만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왜냐하면 당구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공과 공을 맞히는 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벽을 맞추고 공을 맞히는 단계인데 공에서 공을 맞히는 건 쉬워요. 근데 누가 운이 좋으면 빨리 맞추고 운이 나쁘면 좀 늦게 맞춰요. 그렇지만 벽을 맞추고 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벽을 맞히는 단계가 이제 가락이라는 이제 일본 용어를 쓰는데 다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제 실력에 따라서 승자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조금 지금 내가 저 친구가 조금 공을 잘 맞히는구나.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느긋하게 보시죠. 네.